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주간 브리핑 오랜만에 합니다. 30주차, 31주차, 32주차 몰아서 합니다.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빚내서 집 사지 마라. 하락률 순위 부산, 광주 정도가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대구 같은 경우에는 22개월 만에 거의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드라마틱한 반등이 느껴지시나요? 없죠. 시장 흘러가는 분위기 그대로죠. 이 와중에도 대구 MBC에서는 대구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 6년여 만에 최고치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또 이걸 인용해가지고 분위기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누가 조사하는 겁니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분위기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게다가 2017년 6월 이후로 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18년, 19년, 20년 이럴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보다 더 좋다 그럽니다. 그럼 사업해라. 더 지라. 그래, 더 짓고 보자.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뉴스의 끝자락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이 같은 현상은 최근에 입주율이 높아졌다. 입주율 안 높아요. 신축 아파트들 근처에 밤에 제가 가보면은 불이 많이 켜져 있지 않아요. 분양 전망지수 분양 안 되잖아요. 되고 하지를 않잖아요. 미분양 물량 일부 해소, 미분양 해소되는 그 과정 거의 한 1000건 가까이 해소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분양했던 거 취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분양이 해소된 거였죠.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끝에 바른 말도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측에서 바른 말도 합니다. 여전히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섣불리 경기 전망이 좋아진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섣불리 경기 전망이 좋아진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원달러 환율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부가 하는 말을 다 못 믿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거 무역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묶여있고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의 범위는 뭐 400억 달러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막상 일이 닥쳤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쿵짝쿵짝해서 우리가 원유 대금 70억 불 송금을 미뤄뒀던 거, 강제로 송금 못했던 부분들 송금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막 요동치고 이랬던 게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앞뒤가 안 맞다. 정부에서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이게 저는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정부에서는 아무 위기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아무 위기가 없으면 그런 이야기조차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은행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부분 한번 볼까요? 대출 규제 우회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걸 한다고? 안 돼. 그거 안 돼. 20대 연끌족 연체율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갑니다. 비폭탄 터지는 것도 우려하는 뉴스가 갑자기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50년 만기로 대출받은 60대 후반 고객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DSR 우회하는 거 정부에서 지켜보니까 야 그거 안 되겠어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대놓고 특례라는 이름으로 DSR을 우회시켜줬잖아요. 불과 그 올해 상반기까지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 DSR 우회하는 이 좋은 방법을 정부에서 갑자기 딴지를 건다? 왜? 주담대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초반에 좀 줄어든 분위기 속에서 이 정도면 안정적이겠구만. 이쯤에서 DSR을 약간 우회하는 방법만 해줘도 분위기를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 살릴 수 있겠구만. 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는 거죠. 정부에서 주무른 대로 마음대로 주물러지는 게 아니더라. 매수의지수 가장 근래 기간만 보면 완연한 상승, 분위기 좋아. 하지만 대구, 부산은 안 좋긴 하죠. 인천이나 뭐 다른 지역들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분위기 좋아라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확대해놓고 살펴보니까 웬걸 바닥을 기고 있는 걸. 이 좋았던 분위기. 다시 와서 투자해도, 다시 왔을 때 투자해도 안 늦더라.
지금 이 바닥을 기고 이 치열한 시기에서 뭐 대단한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한다고 나서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놓고 살펴봅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60은 뚫고 올라가야지, 60은 뚫고 올라가야지 분위기가 완연히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구는 15예요. 특례보금자리는 초반에 시행되었을 때, 연초에 여러 가지 규제가 풀렸을 때 요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 걸 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언론에서는 떠들어찍혔어요. 근데 웬걸 여전히 바닥이에요. 뉴스에서 매수 우위 지수 관련된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요 KB 부동산에 가보면 나오거든요. 100 이상일 때 매도자가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100 이상일 때. 지금 이것이 되고 어림도 없어요. 올라가다가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이 수치는. 지금 매물이 살짝 꺾였다가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거든요. 대구, 부산 한 배를 탔다. 이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순환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 이거 전국이 커플링, 전국이 동조화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 비슷하게 흘러간다. 특히나 대구, 경북은. 과거에는 대구가 분위기가 정체가 되면 부산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부산 집값 띄우고, 부산이 정체가 되면 대구로 우르르 몰려와서 대구 집값을 띄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 전부 다 정보에 대해서 전부 다 빠꼬미가 되어서 알 만큼 다 한다. 자, 요 지난 3주 동안 상승률 대구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2던 것이 플러스 0.03으로 들어섰다. 드디어 플러스다. 이제는 갈 날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플러스로 접어들어서 몇 주간 반복되다가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는 과거 사례들도 있었어요. 플러스로 들어서면 마치 모든 것이 하루쯤에 손바닥 뒤집듯이 다 바뀌어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산이에요. 세종시 한번 볼까요? 세종시 0.25 빨갛게 들어와 있죠. 이 7월 24일자예요. 그 다음 7월 31일자 0.16으로 상승폭을 반납하죠. 다시 0.10으로 상승폭을 반납합니다. 세종시 잘 나갔거든요. 빨갛게 물들었다 하면은 0.25% 이상의 상승. 이것들이 몇 번이 나왔어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할 뿐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 치고 나가야 될 때 못 치고 나가면 다시 한번 가라앉을 수도 있겠다. 신고가 같은 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대구 뭐 4%, 5% 신고가 나오는 거, 입주하는 아파트들 20년, 21년, 22년 아파트, 거기서 신고가가 띄엄띄엄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지, 이거 한창 분위기 좋을 때 이거 30% 넘어서거든요. 사실 신고가 의미 없다. 지금 찾아볼 필요도 없겠다. 주간 거래량? 자, 대구 작년에 엄청 안 좋았을 때 대비해서 좋아졌어요. 근데 커다란 산을 이루고 뭔가 좀 꺾이는 느낌 들지 않나요? 가을장에 불장을 기대하시나요? 정부에서 집 사지 마라 하는데, 우회적으로 대출하는 거 하지 말라는데, 은행들 단속하겠다는데, 정부에서 저런 시그널을 주면 죽으면 무섭거든요. 사실 은행은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어요. 팔자루를 친 것은 정부더라.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괜히 쫄아가지고 다른 대출들까지 망설이게 됩니다.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주담대 영업을 해오던 그곳, 정부에서 다시 칼날을 빼내든다 그러죠. 야, 너가 대출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위해서 중금리 대출을 좀 활성화시켜라 그랬더니만 뭐야 이거 지금? 응? 뭐 주담대로 장사나 하겠다고? 앉아서 꿀 빨겠다고? 안 되겠어 라고 칼날을 빼들었죠. 좀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자, 숫자를 지우고 주간 거래량을 다시 살펴보면요, 대구가 분위기가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다시 좀 시름시름해집니다. 그럼 이것이 대구만의 문제인가? 부산도 그러합니다. 인천도 그러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지금쯤 한 단계 퀀텀 점프 이후에 또 다른 점프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시무룩해집니다. 정부에서 딱히 대책이 뭐 나오지 않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풀었죠. 규제 해제했죠. 부동산에 대한 뭔가 손대는 게 정부에서 없어요. 요런 짤이 좀 있던데 없어요.
매매 거래량 좋았던 시절을 뒤로 하고 좋았다가 좋아지려고 하다가 다시 꺾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구만의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문제로 보느냐 하면 아니죠. 같이 전국 공통으로 같이 박스권에서 여기 뭔가 김 빠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22년도에 반짝 좋았다 했다가 꼬부라졌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 봐야, 부산 경우 한번 볼까요? 대선 이후의 기대감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들떠있던 그곳의 거래량이 2,000건을 살짝 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기본 자체가 비싸요. 지금 안 사더라. 이번에도 2,000건을 살짝 넘고 나서 또다시 힘을 잃어간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기간들, 이 엄혹한 기간들을 또다시 이겨낼 수 있겠냐? 대출금리 나날이 오르는 거 보이시죠? 느껴지시죠? 매매 거래량, 빙하기 해결은 힘들다. 대전 정도만 겨우 빙하기 잠깐 탈출, 대전 광주 정도만, 인구 140만의 도시, 160만의 도시, 네, 이 정도만 살짝 빙하기 탈출을 간봤었는데 웬걸 더 큰 도시들이 힘을 못 쓰더라. 부산조차도 거래량이 거의 최악이죠.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구보다 부산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주간 실거래 지수장에 부산 마이너스 0.06, 부산의 광역시 중에서 마이너스더라. 대구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거래량이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구는 좋냐? 대구 반짝 요 초록불 들어왔을 때 5월달 6월달 이때 LH 지원 사격 받을 때 거래량이 반짝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LH 지원이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빨간불 또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빙하기 탈출. 전세 거래량, 아파트 개수 무진장 늘어났어요. 아파트 개수 한 2년 사이에 한 10% 정도 늘어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늘었지만 전세 거래가 딱히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전세 거래량. 대구가 전세 거래량 얼마나 활성화 안 됐는지 활성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짱짱히 늘어나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불이에요. 초록불. 물량이 많니 뭐니 해도 일단 인구도 어느 정도 되고 거래도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짐에 불구하고 대구는 정말 죽은 도시.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을 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곳의 현실을 바로 보고자 함입니다. 자, 매물 살펴보시면 대구는 2위 정도 수준. 근래 들어서 매물 증가세가 잠깐 주춤했지만 이 딴 지역들이 살짝 또다시 꿈틀꿈틀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인구 1,000만으로 했을 때 대구는 여전히 매물 1위. 자, 전세 매물은 지금 인천이 보세요. 인천. 인구 늘어나는 도시, 아닌 도시. 그 도시의 활력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의 매물이 부산을 다시 앞질렀어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대구가 매물 1위, 전세 매물 1위. 그런데도 간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런데도 누가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마에 안 좋은데 정부에서도 이제 빚내가 고마 사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왔어요.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낸다면 주택 경기 침체 또다시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청 감사합니다.